해보세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예. 검사들도 눈치 깠다. 한동훈 이번엔 탄핵 못 피합니다. 예. 이거요, 지금 서초동 바닥에 파닥에 퍼져 있어요. 제가 오늘 법조인들 이런 여론이라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서초동 바닥에 여론 탐색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찝쩍찝쩍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야, 이제 한동훈 이번에는 야 골로 가겠네. 표현이 딱 그래요. 골로 가겠네. 한동훈 골로 가겠네. 다 합디다. 이건 뭐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들도 그러대요. 장 기자님, 한동훈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어우, 저렇게 해놓고서 살아남겠어요? 예, 다 그렇게 해갑시다. 검사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아,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렵겠죠?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살아남기 어렵겠죠? 변호사들은요, 대놓고 그럽니다. 야, 한동훈 이번에 이제 갔다. 이번엔 골로 갔다. 야, 까불 때 알아봤다, 새끼. 표현이 딱 그래요. 자,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동훈 이번에는 탄핵이다. 이번에는 빠져나오기 어렵겠구나. 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 세 번째 주제. 한동훈 이번에는 탄핵 못 피합니다. 야, 대단하죠?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 일치된 의견으로 가기도 힘들어. 심지어 조중동도 뭐라 그런다? 걔네들은 지금 설레발 치고 있지. 이 정도 가지고 탄핵이라 그래요. 이건 아니지. 예, 설레발 치고 있어. 지들이 근데 먼저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들이 먼저 기사 쓰면서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아유, 그건 아니야. 설레발 치고 있는 거지. 미리 쉴드 치는 거야. 미리 약 치려고 설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이번에 죽었구나로 갑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 대통령 사죄, 한동훈 파면. 오늘 이 기사가 처음 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온다? 이준석이 또 한마디에 민주당이 한동훈 탄핵할 것. 심지어 이준석은 뭐라 그런다?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당 한동훈 탄핵 들어갈 것. 검찰과 한동훈 둘 다 타격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에 들어갈 거고 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탄핵에 민주당이 한동훈을 탄핵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는 탄핵 소추를 한다는 거죠. 자, 저는요, 뭐 이게 이준석은 마치 탄핵이 안 될 것처럼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한동훈은 탄핵 소추되면 끝이야. 진짜로 끝이야. 쌓였어. 진짜. 뭐부터 쌓였다? 예. 얘는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때부터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 아시죠? 그 사건 하고요. 그 앞에 뭐 있었어요? 예.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죠.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한동훈이 어떻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돼 있다라는 그런 주장 되게 많아요. 예,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범정하고 연관이 돼 있었잖아. 그리고 한동훈 지가 어디야? 대검 반부패부에 있었잖아요. 그 범정은 어디 소속인데? 반부패부 소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부터 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징계 사건, 그 사건에서 1심에서
윤석열 징계는 정당하다. 아니 사실은 잘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징계가 약했네. 라는 판결 나온 근거가 뭔 줄 아세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거의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도 개입돼 있다니까. 에? 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안 그러면 탄핵이다.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산산이 난도질 해놓고 네가 살아남기를 바라나. 그렇지.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산산조각을 내놓고 거의 2년 동안 수사를 해놓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2년 몇 년씩이나 그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몰래 이렇게 차곡차곡 이 수사 정보를 쌓아오다가 막판에 딱 공개를 해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을 때 2년 동안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수사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정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였다? 정치 행위였다는 거예요. 정치 행위,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겁니다. 왜 수사가 밀행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개돼 가지고 함부로 공개됐을 경우에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고 정치적 불공정성 문제,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 조용히 해서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드러내는 거다. 그게 수사의 밀행성이거든. 그 수사의 밀행성을 전혀 안 지키고 지 혼자서 공개 떠벌떠벌 하면서 했잖아. 국회 가가지고 큰 소리 빠덩빠덩 치고 뭐 수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유 씨 진짜. 여러분 제가요 검찰 처음 출입을 할 때 검사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뭐 취재를 하려고 접근해가지고 이래 물어보면 검사들이 잘 대답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에? 수사도 행정기관, 국가기관의 업무인데 국가기관은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밀 유지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검사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수사에는 밀행성이란 게 있다. 몰래 하는 거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될 때까지는 공개 안 한다. 그래서 공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증거가 쌓이고 수사 결과가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기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유죄 선고가 날 정도일 때 딱 까는 거다. 그게 밀행성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못합니다. 그랬다고. 근데 한동훈 수사는 어때요? 엄청 떠벌거리죠. 그냥 막 지들이 뭐 수사할 게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뭐 언론에 먼저 쓱 뿌려가지고 그걸로 수사를 하죠. 그 언론 보도를 근거해서 수사하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검사가 이게 검사인지 이게 정치꾼인지 모르겠어. 언제 검사를 공무원으로 뽑았지, 이 정치인으로 뽑아놨는지 이게 개떡 같은 아유 씨. 자. 이런 이 시사저널의 이혜영 기자는 그동안에 상당히 검찰 쪽에 좀 치우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기자도 뭐라 그랬다? 2년간 파헤쳤지만 역풍 마주한 검찰과 한동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 그랬다? 표적 수사 아니다. 전 정권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럼 전 정권에서 수사한 놈은 누군데? 지잖아.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검찰이 수사한 거고 지금까지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뭐 또 전 정권 타령이야. 이런 진짜 나쁜 놈이죠. 전 정권 검찰은 한동훈 검찰 아닌가? 그건 윤석열 검찰 아닌가? 윤석열 검찰이 검찰 권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잡아간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잖아. 그죠? 그랬으면 전 정권이고 나발이고 따들 게 아니지. 그죠? 근데 전 정권부터 수사 시작했다. 그러면 전 정권부터 수사 시작했으면 그게 뭐 면죄부가 돼? 그러면 전 정권부터 2년 넘게 수사를 했었는데 기껏해서 영장 기각됐으면 뭔데? 수사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네? 그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언론 보도 상황 자체가 이미 한동훈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불리한 거는요. 우리 추 장군이 직접 나서셨다는 데 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부터 술렁술렁 거립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검사들도 그래요. 야,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이 검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그러느냐? 야, 너무 과하기는 과했어. 솔직히 심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심했다? 수사의 기본을 전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수사의 기본 뭘 안 지켰는데 밀행성, 적정성을 모두 어겼다. 밀행성 몰래 하는 거고, 적정성 어느 수준 이상은 함부로 칼을 들이미는 거 아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 6달, 최대치가 6달, 보통 2-3달. 2-3달 동안 수사해서 안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게 적정성이야. 근데 2-3달 안에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뭐다? 그런 경우에는 길게 수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밀행성으로 수사를 하는 거야. 조용히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공개를 해서 2-3달 안에 끝낸다. 이게 검찰 수사의 기본입니다. 검찰이 함부로 칼을 들이밀면 안 된다. 이거는 오랫동안 이 검찰들한테는, 이 검찰계에서는 불문율이었어요. 검찰이 계속 칼 들고 설치면 안 된다. 그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검사들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거. 그죠? 검사가 칼자루를 들고 있고, 이 칼자루를 휘둘러 가지고 사회에 뭐 부패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1년 내내 몇 년에 걸쳐서 칼을 들고 설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검사가 뭐 외과 의사에, 이렇게 검사를 외과 의사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환부만 도려내야지. 환부만 도려내면 딱 그 부분만 싹 잘라서 드러내면 되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칼 들고 여기를 한번 째볼까? 저기 한번 째볼까? 이쪽에 암이 있나? 저쪽에 암이 있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죽는다.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검사가 한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벌써 한 5년 전쯤에 검사가 한 얘기예요. 검사는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는 환부만 도려내면 되지. 검사가 칼 들고 여기 쭉 찢어보면서 여기에 암이 있나? 여기 쭉 찢어보고 여기에 암이 있나? 여기저기 찢고 다니면 그러면 사람이 죽지. 치료가 되겠냐. 그게 수술이 아니라 그거는 살인이다. 그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뭐다? 검찰 수사의 적정성이라는 거예요. 밀행성과 적정성, 이 두 가지를 다 어겼다. 누가? 한동훈이. 그래서 수사의 기본을 안 지켰다. 그러니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싸가지 없는 언행이 정치적으로 비난 가능성을 키웠다. 싸가지 없는 언행이 정치적 비난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니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내 얘기가 아니고요. 검사들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직 검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직 검사들 중에는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원래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한 경우에는 최대한 예의 있게 해야 한다. 왜? 내가 자칫 꼬투리를 잡히면 검찰 조직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솔직히 한동훈이 불안했다. 너무 빨리 크는 바람에 안하무인이 됐다. 전직 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지. 최대한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최대한 예의 있게 해야 된다. 내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가 함부로 굴었다가 꼬투리를 잡히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 나 때문에 검찰 조직이 피해를 입으면 되겠냐?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가 조금 안이 꼽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 기본이다. 근데 한동훈은 진짜 싸가지 없더라. 그래서 솔직히 불안했다. 너무 빨리 컸기 때문에 주변에서 충고도 못하고 제지도 못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본 거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검사는요. 제가 한 이 전직 검사도 상당히 정치 검사예요. 정치 검사인데 이 사람은 약간 낭만파지. 낭만파 정치 검사지. 낭만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 정말 이 본데 없는 놈인 거지. 도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어가지고 저렇게 싹퉁바가지가 없을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인 언행,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언행 너무 많이 했다. 검사가 저런 식으로 언행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그 큰일이 났다. 공정하지 못하겠으면 공정한 척이라도 하든지. 그 척도 못하나.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 얘기. 사실 윤석열의 잘못이다. 원래 검찰 조직을 짤 때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넣어야 된다. 즉 수사를 쫙 밀고 나갈 사람하고 수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사람, 한마디로 블루팀과 레드팀을 같이 쌓아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급발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뭐다? 브레이크를 같이 안 넣었다. 전부 다 뭐 수사팀 짜면 다 뭐라고 어떻게 짜? 지 사람들로만 짜잖아. 꼭 지 같은 것들만, 표현 그대로 하면 꼭 지 같은 것들로만 수사팀을 짠대. 그러니 급발진할 수밖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 없으니 지들 멋대로 설친 거고, 지들 멋대로 설치다 이제 탈난 거 아니냐. 무서운 줄 모르다가 설치다가 탈났네. 탈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검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다? 정권 출범한 이후에 내내 이재명 수사만 하지 않았냐. 뭐 몇백 군데씩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소환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럼 할 말 없지. 수사 실패한 거야. 그래서 뭐 탄핵이 아니라 수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요즘은 수사에 실패를 했고 이렇게 큰 사건, 이런 정치적인 거물을 상대로 수사를 했는데 수사에 실패를 했다. 영장 발부가 실패했다. 2년씩이나 몇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소환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 그럼 수사 실패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수사에 실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탄핵 얘기하기 전에 너 수사 잘못한 거야. 너 수사 실패한 거야. 나가! 안 그러면 누가 죽는다? 조직이 죽어! 검사들, 그러니까 전직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니 때문에 조직이 죽게 생겼어. 검찰 조직이 죽게 생겼어. 그런데 니가 안 나가고 버틴다고? 전 미친 새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양반들 얘기가 맞죠. 지금 뭐 검찰 조직 이대로 가면 검찰 조직 날라가요. 우리가 뭐 알고 있잖아. 우리가 절대 이 검찰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검찰이 한동훈 같은 잘못을 처음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 비슷한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견뎠던 거 뭐? 예.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온팡 뒤집어 씌우고 검찰 조직을 온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을 이렇게 손을 못 대고 놔뒀던 거야. 그러니까 뭐다? 한동훈 네가 물러나야 된다. 한동훈 네가 안 물러나면 어찌 된다? 검찰이 날아간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 현직 검사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검사들의 문법이자 검사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식 사고방식이라기보다 좀 오래된 옛날 검사들 사고방식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
이상한 놈인 거지. 지들이 볼 때도 이상한 놈인 거야. 쟤 또라이야, 저. 저대로 놔두면 검찰 조직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즉 달리 말해서 검사들도 야, 이번에 한동훈 이번에는 죽었다. 못 피하겠다. 피하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다. 안 그러면 탄핵이다. 검찰이 더 잘 알아요. 어? 그런데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이 누구야? 한동훈만 모르고 있지. 예? 한동훈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몰라. 오늘 뭐라 그랬다? 아유, 당대표 수사했다고 그게 잠깐 탄핵 사유냐고? 그게 탄핵 사유냐고? 탄핵 사유야. 당대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못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2년간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돈 주고 받았다는 게 안 나왔잖아. 탄핵 사유.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잘못한 게 이거 하나밖에예요? 이것만 잘못했어? 한동훈은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자꾸 혓바닥을 나불거려가지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이번에는 그렇게 혓바닥 함부로 나불거려가지고 그 요망한 혓바닥을 나불거려가지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동훈아, 오산이야. 계산 잘못했어. 지금은 네가 그렇게 혓바닥을 놀리면 놀릴수록 니한테 불리해, 이 등신아. 네가 잘못한 게 그거 하나뿐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많죠. 당장 한동훈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거 최근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무죄 추정 원칙도 위반했습니다. 자, 잡범이니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이니 사법방해니, 심지어 수사 중에 몇 분이나 돌아가셨느냐는데, 수사 중에 사람 죽은 게 검찰 때문이지 그게 이재명 때문이야? 검찰이 수사를 과잉으로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함부로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사람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왜? 그걸 왜 이재명한테 뒤집으시오? 그럼 뭐냐? 이 말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이재명이 죄를 지었다, 유죄다 라는 걸 깔고 하는 거지. 지가 판사도 아니고 지가 기껏 해봤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돼요?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요, 일반인들한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일종의 어떤 판단이나 언행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이거는 헌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특히 형사관계 공무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히 잡범이니 비리의 정점이니 사법방해니 이런 얘기, 유죄의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질 방탄이니 민주당이 대북 송금 재판을 사력을 당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등, 민주당처럼 사법 시스템에 개입은 안 한다던 등, 그 다음에 굳이 비회기 때 영장치라는 걸 굳이 거부하고 회기 때 맞춰서 친다는, 이거 뭐예요? 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이것만 모아도 탄핵 사유 충분히해요. 이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동훈이 저지른 짓이잖아. 지 잘못이 단순히 당대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개새끼지. 이걸 이런 수법이 전형적으로 뭐냐면 딱 하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수백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쏙 뽑아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물러나야 돼? 그런 거지. 사실 핵심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보통 수시로 상습적으로 사고치고 나쁜 짓하고 남 험담하고 하는 놈들이 딱 하나 잘못 걸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한동훈이 딱 그렇게 한 겁니다. 지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시비가 털리나? 이런 언행들 때문에 시비 털리고 있는 거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잡범이니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함부로 떠버려도 됩니까?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탄핵감이에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 공판에서 어제죠. 이화영 부지사 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탄원서를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이 탄원서를 교도관이 제지를 했습니다. 분명히 전날까지 된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제지를 했어요. 누군가가 방해를 했고 누군가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겠죠. 뭐다? 검찰이 사법방해를 한 거죠. 그죠? 법무부가 사법방해를 한 거죠. 이것도 탄핵감이죠.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올 것 같고 검찰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부러 틀어막은 거죠. 시비를 걸어서. 분명히 한동훈 또 이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재명 수사팀이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 수사팀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쥐고 지시해야 지시냐? 그래. 네가 칼 쥐고 지시를 해야 지시냐? 네 후배들이 한 얘기 그대로 전해줄게. 칼 쥐고 지시를 해야 지시냐? 자, 그대로 주면 되겠네. 그죠? 자. 검사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요.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 저지른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탄핵 사유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니 웃는 거 이제 볼 날 얼마 안 남았다. 한동훈 이 특활비와 관련해 가지고 영수증을 일부러 지우고 백지 영수증 지워서 보냈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뭐라고? 휘발됐다. 한 휘발이니 휘발놈이니라는 그런 유행어를 만든 백지 영수증 의혹은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다 라고 말한 이런 사기. 이거 국회에서 이런 말 했죠.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자, 이거 탄핵 사유예요.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니? 예? 장관이 국민들 가지고 장난쳐? 이런 거짓말을 해? 그리고요,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 다 폐기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폐기한 게 그게 원칙이었다. 또 싹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무단 폐기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용처 시커멓게 가리고 낸 거, 그거 다 불법이라는 거. 자, 모든 법조인들이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으면 공개를 해야지. 그걸 싹 가리고 공개하면 그게 공개냐고요. 그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뭐? 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돼서 한동훈이 벌이고 있는 짓, 이 전부가 다 뭡니까? 다 탄핵 사유입니다. 100%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여행 갔다 온 거, 출장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 미국 여행,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영수증 제출 안 하고 있죠. 그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수사 준칙이라는 거를 지멋대로 바꿔가지고 검찰개혁법을 무시한 거, 시행령 정치라고 하죠. 이거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빼박 탄핵 사유예요. 자, 한동훈이 지가 당대표 수사했다고 탄핵이냐? 아니, 그것 말고 수두룩 빽빽 하거든? 시간이 모자랄 정도거든?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검찰개혁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함부로 아무데나 수사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이 이 수사 준칙이라는 시행령도 아니라 시행령 밑에 있는 준칙, 규칙을 바꿔가지고 법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거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감찰 방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 방해, 검사 술 접대 사건 감찰 방해, 판사 뒷조사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요. 이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부터 한동훈이 갑자기 변호사,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싹 바꿔버려가지고 갑자기 지금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신문,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5분 만에 증인신문을 끝내기도 했어요. 자, 더군다나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원고는 과거의 윤석열이고 피고는 현재 윤석열인데 현재 피고를 대리하는 사람이 한동훈인 상황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한동훈이 사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왜? 이해충돌이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한동훈이 손을 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한동훈이 손을 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죠. 이미 했죠. 이거는 100% 탄핵 사유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동훈 탄핵 사유는 솔직히 입만 하면 아프죠. 제가 하나씩 일러드릴까요? 예. 법무부의 인사관리단을 설치 운영한 행위. 이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났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입법 도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 가족, 지 딸, 미래소녀 의혹, 문서 위조, 직권남용, 가족 관련 수사를 막은 거, 김건희, 최은순 관련 수사 안 한 거, 50억 클럽 수사 안 한 거, 그 다음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다음에 휴대폰 비번 제공 거부 등등 다 탄핵 사유입니다. 자, 한동훈 씨는 아이고 겨우 이거 가지고 탄핵한다고요? 하고 싶으면 해보라 그래 라고 뻔뻔스럽게 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알아. 이게 다 탄핵 사유로 뭉쳐질 거라는 거. 그러면 탄핵 안 되고는 못 빼긴다는 거. 자, 그러니 서초동에서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한동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안 물어보겠습니까? 심지어 아이고 까불다가 잘 됐다. 내가 그리 될 줄 알았다. 라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압니다. 한동훈 이번에 한동훈 좆됐구나 이제. 저 자식 이번에 골로 가겠구나. 다 알아요. 한동훈 지도 알지. 아는데 모르는 척. 아우 겨우 이거 가지고 탄핵한다고요? 아유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훈아. 네가 지금은 그 새치 혓바닥으로 나불거린다고 해서 이 위기 못 벗어난다. 새치 혓바닥으로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다 쌓인다 이 바보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된다 등신아. 아휴. 자,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 어쩌는지 봅시다. 이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헛소리하는 새끼 나오면은 우리 가서 멱살 잡읍시다. 한동훈 탄핵 안 하겠다고 하는 새끼 분명히 지금은 다 탄핵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또 슬그머니 넘어간다. 슬그머니 또 넘어가자는 식으로 할 거야. 뭐 저기 조웅천부터 그러고 나올 거거든. 조웅천, 송기헌 그러고 나올 겁니다. 그 새끼들 우리 멱살 잡으러 갑시다. 멱살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든지
송기현은 원주니까 원주를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의원회관을 쳐들어가든지 우리 진짜 뭔가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야지 이번 기회를 안 놓칩니다. 이번 기회 또 놓치면요, 역습당합니다. 축구에서도 그렇잖아요. 공격을 할 때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못 넣으면 어찌 된다? 위기가 온다. 야구도 마찬가지잖아. 기회가 왔을 때 점수를 못 내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수비 때 위기가 온다고요. 이건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야. 근데 매번 민주당은 이거를 간과했어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활용을 못하니까 위기가 닥치는 거라고. 그걸 지금 또 반복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멱살 잡고 흔들어서라도 절대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추석 연휴 하루 전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계좌 후원